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전 세계 1위 AI 독보적 경쟁력 갖춘 이 기업 무조건 큰돈 법니다. 전 세계 1위 기술력을 갖춘 AI 기업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6,8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1위 AI 독보적 경쟁력 갖춘 이 기업 무조건 큰돈 법니다. 최근에 벤츠가 새로운 발표를 했죠. 챗 GPT를 탑재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운전 중에 최근에도 음성 인식이 다 되죠. 웬만한 건. 근데 음성 인식이 돼도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줘 또는 뭐 노래 틀어줘 라든가 이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차 안에서의 기능을 뭔가 진행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음성 인식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다? 운전 중에 그냥 차랑 아예 관련이 없는 레시피를 물어봐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를 앞세워 차량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등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미국 내 벤츠 차량에 챗 GPT를 탑재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챗 GPT의 탑재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노래 틀어줘 라든가 노래 꺼 라든가 속도를 줄여줘 아니가 뭐 아니면은 뭐 소리를 줄여줘 뭐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챗 GPT 시스템은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레스토랑 예약이나 영화 티켓 구매와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이번에 좀 잘 나가는 영화 뭐가 있어? 그 영화 2개 예매해줘.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레스토랑 추천해주고 그 레스토랑 2명 예약 지금 빨리 해줘.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는 챗 GPT를 마치 개인 비서처럼 차량 내부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성 인식이 아니라 정말 AI 비서가 차량에 추가가 되고 있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 AI가 군데군데 정말 슈퍼컴퓨터라든가 우리가 손에 닿는 곳이 아니라 안 닿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닿고 일상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뭐가 됐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흔들릴 수 있는 AI 괴물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흔들 도전자가 나왔다. 그게 바로 AMD입니다. AI 괴물칩을 공개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U를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젠이라는 CPU를 만들죠.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인공지능 관련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AMD는 MI300X라는 최첨단 AI GPU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GPU를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죠. 그래서 이를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중심은 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흔들려면 엔비디아만큼 기능이 좋거나 엔비디아보다 기능이 좋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겠죠. 엔비디아보다 기능이 안 좋으면 사실상 뭐 출시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 기능이 얼마나 좋은데 MI300X 칩은 엔비디아의 H백 대비 2.4배의 메모리 밀도와 1.6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 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MI300X 칩은 최대 192GB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경쟁 제품인 엔비디아 H100의 메모리는 120GB입니다. 그래서 MI300X가 훨씬 낫습니다라고 AMD가 이번에 어필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AI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CPU 또는 GPU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GPU 개발만 이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더불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AI 시대의 삼성 SK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삼성 SK가 성장한다, 기대감이 있다 하는 소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수장들이 AI발 수요 강세 속 고대역폭 메모리 HBM 사업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아니, 고대역폭 메모리 HBM 뭡니까? 들어는 봤는데 뭐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HBM이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가치 고성능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디램 자체를 강하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기술력이라는 게 단숨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디램을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이 작은 같은 크기로 더 나은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개의 디램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어떻게 더 나은 디램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4세대 제품 HBM3를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HBM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50%, 삼성이 전 세계 4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삼성이랑 SK가 독점하고 있고 이번 AI발 성장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가 도래하면 폭발적으로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AI의 성능과 효율을 높여주는 HBM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성장에 따라 아까 얘기한 GPU도 중요하지만 HBM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AI의 낙관적인 발언들, 낙관적인 이 이론들이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관적이기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최근 닥터둠도 AI 낙관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항상 비관론을 대해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과거 2008년도에 금융위기와 같은 정말 최악의 위기가 온다 이런 비관론을 제기를 했었던 닥터둠마저도 생성형 AI는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라는 건 진짜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관적 경제 전망으로 유명해 닥터둠이라는 별명이 붙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생성형 AI가 생산성의 기적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생성형 AI로 머신러닝, 로봇 공학,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양자 컴퓨팅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간단하죠. 2개 만들 거 4개 만들고 4개 만들 거 8개 만든다. 뭐 이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1%에 불과하지만 생성형 AI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서 이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역대급일 것이다라고 정말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니, 근데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뭐다? 생성형 AI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이지만, 그게 팩트다. 사라지긴 할 거야. 근데 인터넷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 생김으로써 없어지는 직업도 있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닥터둠마저도 AI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항상 나쁜 얘기하고 항상 좀 비관적인 얘기하던 이 닥터둠 루빈이 방금 얘기한 이 닥터둠 뉴욕대 교수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더 나쁠 게 있을까요? 뭐 항상 좋기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챗 GPT 경고입니다. 챗 GPT 쓰지 마라. AI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와 생성형 AI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이 직원들한테 AI 사용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상대방 거니까 쓰지 마. 이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이기려면 더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쓰지 말라 한 거예요. 왜? 알파벳은 구글 직원들이 영업 기밀을 생성형 AI에 입력할 경우 그 AI가 훈련 중에 흡수한 데이터를 재생산해 외부로 유출할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직원이 이 비영업 기밀을 야 이것 좀 정리 좀 해줘 해서 챗 GPT한테 맡긴 거야. 맡겼는데 그 당연히 그 정리할 자료를 받았겠죠. 그 자료를 정리해 놓는 거죠. 저장해놔. 그 정리해서 줬어. 근데 누가 물어봐. 혹시 구글에서 나온 뭐 극비 자료를 가진 게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얘 있어요 하면서 방금 전에 그 정리할 때 저장해놨던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각 기업의 대외비가 너무 간단하게 AI를 통해서 정말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 삼성, 애플, 아마존, 도이치뱅크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자체 AI 챗봇 말고 다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AI 챗봇에 대한 내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원들이 업무에 챗봇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으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야 너 손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보가 새나갈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챗봇에다가 뭘 업무 기밀 관련된 얘기를 하지 말고 또는 업무 기밀 관련된 얘기를 유출하지 마라. 그래서 AI 챗봇 그냥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 이 AI에 관련된 부작용을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야 된다. AI를 통해 나온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보안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까지 나오냐면은 유럽연합의 AI 규제법까지 나옵니다. 너무 위험하다. AI 관련해서 이거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규제를 좀 해야겠는걸. 그래서 보안 문제로 규제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연합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유럽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을 가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차 남았습니다.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이사회가 3자 협상을 진행할 방침으로 이제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규제 적용을 2026년 시작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EU는 뭐다? 현재 AI 규제법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다. 위험하다. 규제 좀 하자. 이런저런 거는 우리 조금 자제하고 이런저런 것만 하게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정도로 하나 보다. 그래서 기업들이 뭘 준비하고 있냐? 바로 이렇게 보안 서비스를 좀 경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 막아라. 무슨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을 막으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문제가 생긴 점보다 AI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AI로 방어도 할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AI를 이용한 해킹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I 보안 서비스 경쟁 중이고요. 글로벌 클라우드 빅3,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아마존 코드 그룹 보안이라고 있고요. 이 아마존 코드 그룹 보안은 AI 머신러닝을 사용해 고객의 코드 취약성을 식별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약한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 지침을 제공하는 보안 도구입니다. 야, 너 어디가 좀 약해, 어디가 취약해, 거기 이렇게 좀 방어를 해라고 제공을 하는 보안 도구인 거죠. 그리고 AI에 올인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사이버 위협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를 받으러 사용자한테 알리고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야, 지금 좀 위험하거든? 네 그대로 가면 내가 봤을 땐 뚫릴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뚫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실시간으로 AI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AI 기술을 악용해 공격하는 해커와 AI를 활용해 방어하는 기업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지금 AI로서 해킹하고 AI로 지금 보안을 위협하는 일들이 뭐 생기고 있긴 합니까? 이런 날이 지금 이런 일이 뭐 생겨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한테 가깝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에요. 생성형 AI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인 목소리를 감쪽같이 복제하는 생성형 AI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합니다. 사실상 최근에 보이스피싱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딸인 척 또는 아들인 척 하면서 전화를 잠깐 받자마자 뭐 소리를 질러서 마치 아들인 척 딸인 척 하는 이 전화를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만약에 급해지고 갑자기 놀래잖아요. 그럼 어떤 목소리를 해도 마치 내 딸, 내 아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소리마저도 미국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 메가피가 얘기하기를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3초 분량의 목소리 샘플만 있어도 완벽하게 말투부터 목소리까지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3초만 있어도 그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완벽히 복제가 가능하다. 이걸 최악으로 간다면 납치를 해서 A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AI를 돌려서 이 목소리를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그다음에 A를 죽여놔. A를 죽이더라도 AI로서 목소리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돈을 뜯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AI는 이미 사망을 했고 AI로 목소리만 구현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AI를 막을 수 있는 AI가 얼마나 핵심인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연인 등의 목소리를 구현한 생성형 AI로 교통사고, 강도 등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입력하는 문장을 AI가 즉시 목소리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만 녹음해 놓으면 굳이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지금 AI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AI 보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1위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입니다. 국내 방화벽 1위 모니터랩이고요. 차세대 보안 플랫폼 세카스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CTI와 프록시 기술을 보유합니다. AI 기반 이 보안을 진행하는 기업 중 하나고요. 국내 웹 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비정상적 접근과 공격 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보안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모니터립을 가져온 이유는 거의 뭐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11,500원쯤 오면은 거의 저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
지금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고요. 모니터랩을 천천히 분할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긴 한데 한 11,500원까지도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보는 관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안이 너무 중요한데 국내 1위 기업 모니터랩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 입력하지 마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전기차 또는 로봇 저희가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다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6일, 15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일단은 이거는 기법이고요. 이런 기법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은 재건 관련된 왜 움직였으며 어떤 종목이든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